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2023년 3월 3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진의 무게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반영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최종 금리 수준인데요. 연준이 5.6%, 그 다음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4.0%, 그 다음에 영란은행은 4.8% 수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별도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아닌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별도로 약 10분간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켈시 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2021년 말에 이제 연준에 반박해서 이제 연준이 왜 2022년에 급속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서 이분의 말씀과 논리를 경청했던 분들은 장기 채권과 long duration asset이죠. 그리고 성장주를 상당 부분 덜어냄으로써 자산 투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당한 예측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맞췄다고 해서 이번에도 맞춘다는 보장은 없지만, JP 모건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역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준의 어떤 의견에 약간은 배치되고 주류에서 이제 2022년 급격한 긴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터인데요. 지금은 다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감속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그렇게 향후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7가지 다 켈시 베로가 말씀하신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일날 고용보고서, 14일날 CPI 물가치 중요하다. 그래서 과연 1월달의 데이터, 2월달에 발표된 1월달의 데이터처럼 약간의 재가속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본인은 그리고 JP 모건은 물가의 재가속은 점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서 4% 수준의 10년물은 시장에 매수 세력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바이어라고 그러죠. 그 딥바잉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4% 레벨 수준을 깨서 예를 들어서 다시 뭐 4.3%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좀 이제 실제로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 정도의 장기 채권 부담이 온다 그러면은 자산시장 그 가격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물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단기물은 이건 국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물은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최종 금리 수준하고 단기물은 거의 비슷한 이자율을 주는 수준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해주셨고요. 이것은 100pp 이상으로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할 수도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이만큼 상당한 금리를 올리고 4.5%나 올리고 또 양적 긴축을 하는 이런 연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의 현재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그 핵심적인 근거로는 이제 supplier deliveries라고 해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리드 타임을 말해주는 건데요. 발주를 했을 때 서비스든지 재화든지 언제 내가 납품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2009년 내 최저치라는 겁니다. 가장 단기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넣으면은 금방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구드, 핵심 내구재, 그 다음에 쉘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주비, 그 다음에 임금 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제 쉘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좀 늦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거로 지금 감속을 해야 된다. 긴축이 감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이제 50bp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을 그 옵션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렇다고 50bp로 인상하는 것은 패니키하다. 당황함을 노출하는 것이고 또 리액티브하다. 샤워실의 바보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걸로 봤고 추가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택 투자가 이제 7분기 연속 감소했다. 그 다음에 ISM 제조지수 50bp 이하, 죄송합니다. 50 이하가 4개월이었고요. 그 다음 신규 주문, ISM 신규 주문, 제조 신규 주문이 50 이하의 수치를 지금 6개월 연속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450pp의 인상의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단기채를 6개월물 같은 경우 5% 이상 지금 시장에서 이자를 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만 투자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가 갑자기 이제 장기물 가격이 떨어지는 급격한 리세션이나 뭐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이자를 좀 많이 주는 상품들이 다 사라지니까 기회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reinvestment risk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은 지금 충분히 이제 지금 수준에서 헤지 기능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 한 2주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한 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엔 연초에 이제 하이힐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상당히 많이 자금이 이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한 번씩 다 보면 요렇게 이제 보라색 비슷한 게 leverage loan이라고 하죠. 변동금리 상품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인컴을 더 주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BB, Fallen Aliens라고 해서 이제 고위험 회사채 중에 최고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C가 이제 하이힐드 중에서 좀 신용 등급이 사실은 매우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Leverage Loan 아까 있었고 Total IG 투자 적격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요때 샀다고 하면 요쯤에 샀다고 하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게 바로 CCC죠. CCC. 그죠? CCC가 이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또 이자도 많이 주니까요. 토탈 리턴은 우리가 볼 때 시세 차익도 있지만은 이제 이자를 주는 주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덱스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때 분배금이나 배당이나 이자가 들어온 상품이구나. 그죠? 그런 채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등락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토탈 리턴을 봤을 때 하이힐드의 랠리가 페이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한 10월부터 해서 매수해서 만약에 올해 한 1월 말쯤에 매도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수익을 거뒀겠죠. 이제 페이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드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이제 또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자, 오늘 이제 또 출연 중에 로트피 카로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25%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수요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거죠. 일반 미국의 투자자들이 주식만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IG 채권을 보유하면서 밤에 잠을 잘 잔다는 얘기죠.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IG나 하이힐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레버리지 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변동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경기 하강으로 이익은 줄어들면서 이자 비용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리스크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에서 지금 앞전 장표에서 봤다시피 자금 유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단기채나 캐시로 지금 자금이 지난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이런 거 보면 하이힐드에서 유출된 자금이 제 생각에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탄탄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아 미스라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리스크는 듀레이션 리스크다. 차라리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게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착륙이네요. 그러면서 연준에 의해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 듀레이션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차라리 지금 낫다는 이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지 볼이 또 동의를 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항상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상당히 신뢰하는 이제 전략가이신데요. 채권 전략가이신데 결국에는 실질 GDP, 그러니까 명목 GDP는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것이다. 근데 실질 GDP, 물가 상승률 빼면은 그게 한 0%대로 지금 몇 분기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수준을 꼭 우리가 침체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경착륙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 바벨 전략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만기는 지금 금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만기는 크레딧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이 인컴, 그죠? 이자를 많이 주죠. 그냥 리스크 없는 미국 6개월물이 심지어 5% 넘게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하이힐드가 약간 뭐 최근에 400bp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10% 가까운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죠? 인컴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 듀레이션은 하이 인컴이다. 그래서 인컴 전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이 비중을 좀 가져가고, 그죠?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를 좀 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롱 듀레이션, 장기 채권도 보유를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 국채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롱 듀레이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그게 또 해치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혹시라도 경착륙이 되면 또 이때 롱 듀레이션 자산은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바벨 전략으로 참여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캐시라는 거는 굉장히 숏 듀레이션이에요. 아주 만기가 짧은 단기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숏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긴 자산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만기가 긴 자산. 아주 만기가 긴 주식이나 아니면 긴 미국 국채 이런 것에 몰리고 또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이자를 5% 이상 주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JP 모건이고 켈시 베로그라는 사람이 이분이 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을 확실히 매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좀 샀어야 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 상황에 오면은 달러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장기 채권 자체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한국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해지 상품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장기채 2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는 장기채인데요. 이게 코로나 위기 때 가격이 거의 60% 올랐죠. 보통 때 가격보다. 이게 5년 차트라면.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듀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크니까 이만큼 가격이 쭉쭉쭉 하락했다가 이 정도 수준이죠. 살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바벨로 양극단으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기채 7년에서 뭐 한 12년 사이 요 정도의 그 만기를 갖고 있는 상품이 오히려 또 매력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적으면은 가격이 그만큼 싸지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물은 보통 한 2년 이하의 그런 만기를 가지고 있는 단기물은 이렇게 지금 거의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로 중기채를 좀,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미국의, 죄송합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냐. 그죠?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뭐 가격 하락의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장기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디보라는 상품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보유한 아무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앞자 따보면 알 수 있고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채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국채는 역으로 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제 소견에는 이제 슬슬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제 팔아야 된다. 현금을 팔아야 된다. 현금을 숏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7%를 다시 이제 초과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모기지 금리의 최상단에 우리가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미국 부동산, 즉 남부에 있는 이제 13개 중가에 그 썬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썬벨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이고, 이게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하지 않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거용 리츠 이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REZ, REZ ETF나 아니면은 뭐 하우스, HAUS, 티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분기마다 배당을 한다고 해도 배당을 상당히 하고 또 이제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의 시간이 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엔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금융종합과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연간 이제 2천만 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부부끼리 이제 나눠서 좀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ISA 투자하고 IRP 그다음에 연금보험 뭐 연금저축 연금 펀드를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게으르게 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시간이 쌓여서 이렇게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이제 높은 세율에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갖게 되는 상황에 항상 봉착합니다. 이제 투자의 근력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뭐랄까 여러 가지 바스켓에 넣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이제 IRP도 하고 ISA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단순화해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투자가 더 용이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론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해서 이게 또 대중화가 되면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 법인을 통해서 주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도할 때는 추가과세 20%의 규정을 이제 새로 넣는데요. 그런 부분처럼 이제 허들이 또 생길까봐 제가 괜히 이런 뭐랄까요 세후의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는 어떤 전략과 이런 솔루션을 주는 강의가 결국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멈칫하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